JTBC조차 막지 못했다. 이미 판은 뒤집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장시원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시즌 2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국과 제작진,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 한가운데서 비밀 카드가 꺼내진 순간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막지 못했다. 모든 것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내부에서만 돌던 한 가지 소문. 시즌2가 돌아온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시즌2가 아니었다. JTBC 내부에서도 확실히 통제되지 않는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기획 단계부터 이미 기존 시스템을 벗어나 있었고, 제작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장시원이다. 그는 단순한 PD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히트작을 통해 판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불려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준이 달랐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방송국조차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구조였다. 내부 관계자들조차 이건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JTBC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완전히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통이라면 기획 단계에서 수정되거나 중단됐어야 할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무엇보다도 대체 불가능한 카드가 존재했다. 바로 장시원이 직접 꺼내든 그 비밀 카드였다. 미어헤트였다. 그 카드의 정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몇 가지 단서가 돌고 있다. 단순한 출연진이 아니다. 단순한 포맷 변경도 아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강력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JTBC가 주도하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장시원이 판을 쥐고 방송국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시즌2가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의 전략이 하나의 방송국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JTBC가 왜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었는지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작 방식과 전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부 승인 절차, 제작 권한, 출연진 섭외 방식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통제권이었다. 보통 방송사는 기획 단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어떤 포맷으로 갈지, 어떤 인물을 쓸지,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할지 모든 것이 방송국 중심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다. 장시환이 설계한 구조는 방송국이 아닌 제작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권한 충돌이 아니었다. 이미 계약 구조 자체가 기존과 달랐다. 일부 핵심 요소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었고 JTBC가 직접 손을 대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쉽게 말해 방송국이 중간에 개입하려 해도 이미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알려졌다. 촬영 준비는 물론이고 핵심 인물들과의 협의도 거의 끝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중단을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JTBC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막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한다. 바로 여론이다. 장시환이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미 관심을 끌고 있었다. 만약 방송국이 이를 강제로 막는다면 오히려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시청자들의 기대감, 업계의 관심, 그리고 내부 인력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결국 JTBC는 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주도권은 장시원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방송국은 그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건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제작자와 방송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흐름을 계산하고 움직인 장시원의 전략이 있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그는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장시원을 단순한 예능 PD로 보면 이번 상황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오랫동안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움직여왔다. 그의 작업 방식은 항상 같았다. 겉으로는 하나의 포맷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여러 층의 구조를 숨겨놓는다. 시청자는 콘텐츠를 보지만 업계는 그 구조를 본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구조가 훨씬 더 치밀해졌다. 그의 과거를 보면 힌트가 나온다. 장시원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항상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고 기존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특히 중요한 건 그가 언제나 예상 가능한 전개를 피했다는 점이다. 시청자가 다음 장면을 예측하는 순간 그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 이 패턴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연출의 문제가 아니다. 장시환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송국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했다면 그는 제작자 중심의 구조를 완성하려 한다. 그 구조 안에서는 콘텐츠의 방향 출연자의 활용, 심지어 편집 방식까지도 외부의 간섭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독립 제작이 아니다. 사실상 하나의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비밀 카드가 있다. 이 카드는 단순히 화제성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이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JTBC는 쉽게 개입할 수 없고 프로젝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업계 관계자들이 이 카드를 두고 판 자체를 바꾸는 요소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흥미로운 건 장시원이 이 모든 흐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다. 겉으로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다. 언제 공개할지, 어디서 반전을 줄지, 어떤 타이밍에 판을 뒤집을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순한 제작 갈등이 아니다. 하나의 전략이 하나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는 장시원이 있다. 그는 단순히 시즌 1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다. 그가 숨겨둔 비밀 카드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지점, 바로 시즌 2 비밀 카드의 실체다. 지금까지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연출 장치가 아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다. 가장 먼저 거론된 가능성은 출연진이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인물을 투입하는 수준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업계에서는 그 정도 카드로는 JTBC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다. 출연진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다. 즉,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단서는 포맷 변화다. 시즌2는 겉으로는 기존 형식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 방식 탈락 구조, 심지어는 이야기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재설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이건 시즌2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서가 등장한다. 바로 권한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기존 방송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예능 포맷 변경이 아니라 제작 권력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JTBC가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이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장시원이 준비한 비밀카드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조다. 특정 인물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게임의 규칙과 권력 구조가 함께 바뀌는 형태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는 수준의 변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카드가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다. 더 이상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공개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 유지되던 모든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가 보게 될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예능 시스템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분명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전략이다. 장시환은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춰 놓았고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그 조각이 공개되는 순간 이 판은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모든 흐름의 끝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 과연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예능 시즌2의 출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치열한 힘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다. 방송국 제작자, 그리고 그 사이에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분명한 사실 하나. 이번 흐름에서 주도권은 이미 장시환에게 넘어갔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설계했고 그 안에서 모든 변수가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JTBC는 여전히 플랫폼을 쥐고 있지만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은 장시환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국이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JTBC는 이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미 화제가 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청률과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일정 부분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겉으로는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만약 이 구조가 성공한다면 다른 제작자들도 같은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방송국 중심이 아닌 제작자 중심의 구조. 이는 단순한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업계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시청자의 반응이다. 아무리 치밀한 전략이라도 결국 선택은 시청자가 한다. 만약 이 새로운 구조가 더 강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모든 전략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마지막 심판은 방송국도 제작자도 아닌 시청자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방식의 콘텐츠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장시환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판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